서울 생활, 도시 생활 접고 귀농하는 사람들 이따금씩 봅니다. 그랬다는 사람들 얘기를 전해 듣기도 하고요. 더러는 일상에 치이고 지쳐서 더러는 더 풍요로운 일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귀농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귀농을 후회하거나 귀농 생활에 질려서 다시 도시를 찾는 사람의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귀농을 할 수는 없고 귀농만이 해답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언젠가는 이라는 단서를 전제로 전원의 풍경을 꿈꾸고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3월 2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여러분, 귀농통문이라는 책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간지입니다. 1996년에 창간을 했으니까 20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 귀농운동본부에서 발간하는 개간지인데 유치하고 상투적으로 귀농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이따금씩 자연을 테마로 이야기 들려주시는 출판기획자 박현경 씨와 함께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에서 귀농통문이라는 개간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넉넉하고 따뜻하고 좀 풍요롭기도 하고 그런 느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경 씨를 곧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따뜻하고 좋은데 뭐 별거 없이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귀농 생각하세요? 전원을 좀 그리고 계시나요? 아니,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거는 네. 주변에 이 책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너무 적극 추천하셔서 저도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읽으면서 정말 근래 가장 기분이 좋았다고 그럴까? 너무 따뜻한 마음이 들면서 네. 그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책이어서요. 소개해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귀농통문, 귀농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네. 부제로 삶의 뿌리를 찾아 농부가 되려는 사람들의 벗이라고 부제가 붙여 있습니다. 이게 전국 귀농운동본부라는 곳에서 발간하는 개간지 아니겠습니까? 네, 비영리 시민단체고요. 네. 전국 귀농운동본부는 그리고 96년에 창립이 네. 됐더라고요. 20년 가까이 된 거죠. 네. 그 무슨 본부 뭐 이런 데서 발간을 한다니까 네. 뭔가 좀 이렇게 선동하고 계도하려는 목적에 좀 그런 좀 뭐랄까요? 그건 상투적인 네. 그런 책자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오해일 것 같아요. 네, 예. 그 개간지가 지금 총 여태까지 그 겨울호가 2014년 겨울호가 작년 마지막이었고요. 겨울호. 예, 그리고 봄호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어제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못 받아봤는데 회원들한테요. 네, 통권 총 68호를 발간했는데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이제 몇 권을 쭉 봤는데 네. 그 귀농하신 분들의 귀농기, 네. 또 귀농지 탐방. 뭐 그냥 몸을 돌보는 법, 농사 살림 이런 이제 일반 사람들의 내용 글을 실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전부 다 농업에 전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사에 네.
귀농해서 다른 직업을 농촌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반은 농사짓고 반은 뭐 마을 회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귀농한다고 꼭 논이라고 반이라 되는 건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요. 생각해 보면. 네, 귀촌 귀농 이렇게 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효리 씨가 뭐 네. 제주도에서 귀촌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최근 소식을 전해 왔는데 뭐 그 잡지를 보니까 네. 뭐 유채 농사를 지어봤더니 올해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농사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인 것 같다라고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에 가니까 자연적으로 시인이 되는지 정말 제가 그 이효리 씨가 그 쓴 글과 이 귀농통문에서 읽은 글들과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너무 따뜻하고 소박하고 글들이요. 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 주변에 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전부 다. 요즘 날씨하고 좀 어울리는 책일 것 같아요. 네, 꼭 예.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네. 보시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게 서점에선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전국 귀농운동본부의 열매 회원이라고 있는데 연간 뭐 10,000원 정도 내면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비싸지 않네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그거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쪽에 본부 쪽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냥 그 지역 도서관에 희망도서를 신청하시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취재를 미리 많이 하셨군요. 아니 읽다 네. 보니까 너무 관심이 생겨서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글들이 너무 좋아서 네. 이분들의 그 어떻게 기획하시고 이분들을 원고료는 어떻게 주시냐. 이제 책이 사실 객관지나 잡지가 돈이 많이 듭니다. 만들어 보면 원고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원고료는 농산물로 드리고 있대요. 그 이유가 귀농하신 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농산물을 팔아드리는 목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색다르네요. 네. 이런 책, 이런 개간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발행이 되는 개간지도 작업해 보셨나요? 저는 개간이는 작업을 안 해봤는데요. 네. 보통 이제 문학 잡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원고료가 꽤 상당히 되고 그 원고가 모이면 나중에 책을 낼 수도 있긴 한데 중간에 이제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디자이너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재능 기부처럼 거의 20년 넘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귀농본부를 만들고 또 책을 발간하기 시작한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아니라 전답과 뭐 이런 그 땅을 네. 그 문화재산으로 기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답에서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그래서 그 텃밭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 배부하고요. 내가 텃밭 농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1인당 뭐 5평씩 이렇게 네. 해서 한번 할 수 있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생태 귀농학교, 소농학교, 도시농부학교, 도시 텃밭 운영, 뭐 토종 종자 보급, 뭐 청년 귀농 지원 그리고 이제 그 귀농통문 발간 이런 식으로 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지난 주말에 텃밭에 가서 걸음을 주었는데요. 그러셨군요. 네, 가족이 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네. 가끔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 마침 또 이 책을 또 소개하게 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언젠가는이라는 단서를 전제로 이 전원의 풍경을 꿈꾸고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이 책 읽으시면은 그런 꿈 꾸시는 분들 이렇게 확 좀 끌어당겨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네. 제가 생각했던 귀농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네. 보통 귀농하면 영농 CEO 를 이제 국가적으로 네. 뭐 영농 CEO부터 시작해서 언론 쪽에서는 뭐 대기업 뭐 사원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뭐 이런 식의 언론에 흘리는데 실제로는 그 식상한 접근. 예, 그렇지 않고 예. 이 책이나 그 귀농운동본부에서 추구하는 거는 소농입니다. 소농이요. 예, 자립 소농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지 않고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종묘상이라고 하는데요. 씨를 종자를 다 종묘상에서 사서 이제 뿌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터미네이터 종자라고 해서 불임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 그 보통은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면 씨를 채종을 해서 그 씨를 다시 보관해서 다시 뿌리면 또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건데 네. 그 이제 뭐 가공을 했네 아니면 품종 개량을 했네 하면서 신품종인 거죠. 예. 그래서 종묘상에서 사게 되면 그 씨를 수확해서 뿌려도
더 이상 열매가 안 맺는데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종묘상에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씨앗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1g에 뭐 13만 원 정도 하는 파프리카, 토마토 뭐 이런 건데요. 예. 그래서 농민들은 처음에는 이제 대량 생산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점점 더 씨앗가 종자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농산물 가격 폭등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또는 폭락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립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자립과 순환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자기 땅에서 뭐 퇴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팔려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재화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하면 어쨌든 자본에 얽매이고 거기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땅을 일구면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먹고 작물을 먹고 또 이제 뭐 남는 거는 팔고 나누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자립이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은 이제 어떤 비료든 뭐 비닐이든 여러 가지 기계든 농기구, 뭐 트랙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힘을 빌리지 않고 무경운이라고 해서 본인의 힘으로 자기가 먹을 만큼 자기가 이제 살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환, 이제 생태계, 토지 생태계를 살리겠다 이런 네. 운동이고요. 그래서 정말 좀 제가 생각했던 귀농에서 정말 뭐 남들이 안 하는 품종을 개량을 해서 뭐 유기농을 뭘 해갖고선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접근을 하시면 그냥 귀농을 포기하시는 게 낫겠다. 아, 그 책 라고. 읽어보시고 예. 그리고 그렇게 귀농 결론내셨군요. 예. 상담을 하는 분들도 꽤 있대요. 근데 귀농 포기 상담도 많이 한대요. 제발 그런 생각이면 포기하시라. 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들어보고 네, 이 사람 네. 좀 이게 좀 실질하고 좀 많이 다르게 엉뚱한 생각 갖고 있구나. 예, 귀농 부자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예, 그러면 이제 타일러 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도시에 왜냐하면 도시에 실패할 사십시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런 식으로 그 상담해 주신 분들은 네.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막는 게 더 네. 중요하니 안 하는 일만 못 하니까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번에 특집은 씨앗 지키기였어요. 네. 씨앗인데 저는 씨앗 아까 지금 초반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종묘상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묘상이 50%가 넘는 회사가 다 외국 거대 초국적 기업에 넘어갔고요. 몬산토, 카겔 뭐 이런 데로요. 그래서 네. 다 이제는 또 GMO까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작물이지만 우리나라 종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식량 주권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식량 주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네. 점점 이제 뭐 종자 가격이 오르면 사서 써야 되는데 또 그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2002년도부터 그 국제 신품종 보호 제도에 가입해서 예.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 2012년부터 모든 식물이 그 외국에 들어오는 모든 종자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170억에서 180억의 사용료를 외국에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농민들은 점점 수탈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네. 초국적 기업이 이제 다 들어와서 거기에 땅을 일구던 농부들을 다 이제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도시 빈민자로 밀려나거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고 있는 유전 정보라든지 유전 자원 이런 거는 그 나라의 것인데 네. 수탈당하고 이런 자본에 휘말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세계적인 그 운동인데요. 비아 캄페시나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네. 책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농민의 길이란 뜻인데 그 세계적인 식량 주권을 지키자.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의 지역에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 식량 주권을 지켜야 된다. 자립해야 된다. 이런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국 여성 농민 총연합회인가 이런 곳이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씨앗 지키기, 종자 지키기래요. 그래서 1인당 최소한 하나의 종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최종포를 운영하고 그 씨앗을 서로 나누고 보급하고 무료로요. 네. 뭐 이런 종자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오늘 들고 오신 지금 갖고 네. 보고 계신 그 지난해 겨울에 나온 거요. 거기 네. 뭐 그 내용 말고 또 의미 있는 뜻깊은 읽어볼 만한 이야기도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게 책에서 읽은 것들을 네.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특히 제 마음을 움직였던 글이 이제 그 귀농지 탐방 쪽인데 네. 토트네스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토트네스요. 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TV 다큐멘터리로도 예. 나온 게 있고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영국의 소도시입니다. 토트네스. 우리나라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군요. 네네. 거기 콘텐츠는. 예. 어. 그쪽에서 이제 이분은 소란이라고 이제 그 자기 이름 밝혀놓으셨는데 네. 우연히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토트네스를 만나서 토트네스에 가서 너무 좋다라고 해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마을은 지금 이제 그 영국 남부 데번주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 네. 전환 마을을 실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 제가 전에 이제 뭐 전환마을한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생태주의, 자연주의, 유기농 공동체 마을이고요. 이제 전 세계 언론이 지금 이제 유토피아 실험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어떠냐면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글을 쓰신 분은 직접 여기 살고 계시니까 예.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인터넷 검색하거나 기사를 보면 잠깐 취재 나가서 인터뷰하고 오기 때문에 지금 이 귀농통문에 실린 글보다 함량이 좀 적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학생 신분으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토트네스는 수많은 공유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함께 농사짓는 텃밭도 있고 누구나 마음껏 수확해 갈 수 있는 공유 텃밭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텃밭이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기 정원을 내놓는 거예요. 가든 쉐어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는 유학생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텃밭을 빌려서 얼마든지 누가 빌려주니까 그냥 거기서 살 수 있었다 처음에. 그리고 또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나누는 뭐 강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작은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한 300여 개가 넘는 커뮤니티와 모임이 있대요. 근데 그 이제 다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데 주로 이제 모임이 뭐 수렵 채집, 바느질, 목공, 영성, 나무 심기, 요리하기, 농사짓기, 그림 그리기 뭐 이런 식의 수많은 작은 소모임들이 있고 또 오픈데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커뮤니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네 집과 모든 걸 다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365일이 잔치와 축제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생태주의자, 환경주의자 내지는 뭐 건축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광지로도 유명해지고 이 마을에 그 마을에 이제 매료된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인구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전체 실업률이 2%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유토피아네요. 네. 근데 이제 막 부자 이런 건 아니고 네. 저소득층이지만 저소득층이라는 게 뭐 많이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가 기준이라고 하면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이제 굉장히 그 남의 다름을 인정하는 마을이다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인구가 토트네스에서 성인의 70%가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도적인 결혼을 하지 않은 거죠. 뭐 같이 살더라도. 그러니까는 흔히들 인식하는 혼인신고라는 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군요. 네, 정상적인 예. 우리가 말하는 가족제도 이런 거에 이제 예. 벗어나 있고 남의 시선에 맞추면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대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네요. 네, 급진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과 포용력이 이제 힘을 발휘한 게 여기 토트네스에서 녹색당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토트네스의 보수당이 이런 그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의석을 포기하겠다라고 당론을 정해서 후보를 포기했대요. 후보를 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녹색당이 의석을 갖게 됐대요. 보수 정당이 네, 그런 보수당. 진보적인 네, 가치가 보수당. 그 동네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줬다는. 아예 의석을 내지 않았던 거죠.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정말 좀 부럽죠. 멋있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마을에서는 자립을 위해서 아까 제가 그 소농도 말씀드렸고 자립과 순환을 말씀드렸는데 네. 모든 가게나 이런 거 농사 이런 걸 다 유기농으로 하고 있어서 특별히 유기농이라는 딱지 같은 걸 붙이지도 않는데 그 체인점이나 대규모 마트라든지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타벅스 이런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대규모 커피 체인점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운동을 해서 막았죠. 네. 막아서 그 지역 화폐를 쓰고 있는데 토트네스 파운드를 쓰고 있는데 그 화폐를
이제 만약에 대규모 체인 들어왔다. 내가 커피를 사 먹었으면 그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잖아요.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걸 네. 막기 위해서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산한 거 자기네들이 먹고. 그래서 그 어떤 이제 퍼머컬처라는 말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퍼머넌트하고 에그리컬처 내지는 컬처를 조합한 말인데요. 네.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퍼머컬처의 이제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아까 해주신 얘기 그 보수당이 후보를 네. 내지 않고 양보해서 네.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던 거죠. 녹색당이 되도록. 배려했다는 거. 그거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정치 행태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토트네스에 다 감화가 돼서 예. 그런 식의까지 정치에까지 영향을 네. 미치고요. 요즘 제가 읽으면서 이 토트네스가 이제 뭐 그 또 인터넷 검색해 보니 거기 여행 가신 분들 워낙 네. 유명해졌으니까 관광지로도 그래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조그만 소도시에서 하이스트리트라고 중심가가 있는데 네. 거기 한 70개 정도 상점이 쭉 있대요. 진짜 그냥 소도시인 거예요. 근데 다 하나가 그치 특색이 있고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걸고 왜냐하면 체인점 이런 게 없으니까요. 거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만의 방식으로 모든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소비를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풍경만 보러 갈 거면 이제 볼 게 없죠, 사실은. 특별한 게 없고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진짜. 네,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네. 진짜 가서 정착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TTT라고 해서 그 트랜지션 타운 토트네스 오피스, 그러니까 전환마을 토트네스에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 이주민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주 상담을 해주고 있대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 상담이 별게 아니라 그 마을의 커뮤니티나 모임 같은 거 소개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익숙해지게끔 네, 도와주고요. 네, 누구든지 와서 다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사람들도 와서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귀농 통문 굉장한 책이네요. 네, 저도 정말 그 한 주일 예. 동안 이 책을 막 보면서 너무 네. 행복해갖고 꼭 그 이제 이 책을 사실 이제 뭐 회원이 되시면 되지만 네. 아니더라도 주변에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도서관에 신청을 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소개해 주시는 책이 수준 이상이라서 마음 놓고 있기는 하지만 네. 오늘은 그 이상으로 또 네. 저도 재미있고 직접 거기 소개된 곳 가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 따뜻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느낌 받아서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텃밭 요즘에 주말 농장이나 뭐 텃밭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점에도 보면 그 도시농부 뭐 내진 귀촌, 귀농 관련된 책이 한 70여 권이 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개별적인 책자도 좋지만 네. 이런 개간지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귀농한 사람들의 그 소식이 다 담겨 있고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만 네. 외가는 저기 충북 괴산에 네. 아주 시골스러운 시골 마을이에요. 네. 그냥 그 뭐 동구박이라고 하는 그런 전경들도 네. 그대로 남아 있고 논두렁 밭두렁 다 있고 네. 바로 그 앞에 집이 면해 있는 아주 옛날 그 농촌 마을. 그냥 옹기종기 몇 거기서 채 사신 모여 적은 있고. 없으신 거죠? 산 적은 없죠. 근데 뭐 며칠씩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오래씩 머물다 오고 이런 기억은 있죠. 네. 외가에 많이 갔었는데 어렸을 때는 뭐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뭐 삼촌들, 과수원하는 삼촌 뭐 이 따라다니면서 밭일 농사일 하는데 깔짝대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앞에 그래서 또랑에 이렇게 가서 고기 잡고. 오늘날에 이런 품성이 나오신 거군요. 그 어릴 때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그래서 고기도 잡고 그랬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자라면서도 거기를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이번에 갔다 좀 더 나이 먹어서 가고 좀 더 나이 먹어서 가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봤던 모습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메마른 느낌이죠. 네. 그 또랑에 이제 물도 별로 안 흘러요. 안 흐르고 네. 쉬는 땅이 많고 그렇죠. 쉬는 땅이 많고
집들도 이 옛날 농가 초가의 모습을 거의 벗어 던졌는데 네. 그렇다고 아주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도 아니고 그 어설프게 리모델링이 된 네. 그런 모습으로 대부분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들려주신 따뜻한 귀농에 관한 이야기 듣는 내내 그 장면이 이렇게 스치면서 대비가 돼서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제가 뭐 네. 토트네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귀농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 그런 마을을 꿈꾸면서 예. 활기를 넘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만 많이 남아 있는데 여성들과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뭐 봉사활동 하셔도 좋고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촌에 젊은 사람들 진짜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외가 그 시골 마을에도 젊은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색할 정도예요. 네. 예. 그 어르신들이니까 태반이 어르신들이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는 분들조차 잘 안 계세요. 네. 불과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뭐 수십 년, 몇 수십 년 전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많이 변한 거죠. 네. 적막하고 앞에 길 논하고 논 사이에 난 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사람이 없이 텅 비어 있고 네. 휑한 그런 풍경 위주인데 네, 그렇죠. 근데 그 이 책에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거 이외에 많은 글들이 네. 다 뭐 귀농한 지 2, 3년 차 되는 분들의 고군분투기가 많아요. 가서 직접 뭐 진짜 농사를 짓는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보고 네. 실패하고 뭐 다시 돌아갈 걸 그랬나 내가 왜 여기 왔지 뭐 이런 한탄도 있고 다시 뭐 보람을 찾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네. 귀농을 해서 꼭 농사를 100% 다 짓는 건 아니고 그 인구가 노인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젊은이들이 가서 활기를 넘치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릴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도시에서 자기가 쌓았던 재능 같은 거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활동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네. 이제 서울이나 도시만 이제 몰려들고 있는데 이런 마을 운동, 전환 마을 운동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장 어디로 달려가시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귀농 통문이란 책 회원이 되셔가지고 한번 받아서 때때로 읽어보시는 것만 해도 네, 상당한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가서 신청하시면은 또 거기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도서관 들르시게 되면은요 꼭 이 책 때문에 들른 거 아니라도 이 귀농 통문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 주변 도서관에 이 책 이 개간지가 철마다 몇 권씩 꽂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기분 좋고 재미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풍요롭고 넉넉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 월 27일에 30분 책 읽기는 조금 색다르게 전국 귀농운동본부에서 발간하는 귀농통문이라는 아주 넉넉하고 푸근한 느낌의 개간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알차고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